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특히 이제 배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시장 뭐 단기 반등을 했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주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과거와 같은 2% 언더로 내려가긴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과거처럼 굉장히 풀려간 시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약간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성과가 좋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동반 하락해서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의 레벨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선별해서 잘 사기만 한다면 결국 주식시장이 현재 어떤 저평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올라가냐에 있어서는 저희는 펀더멘탈이 우수하고 그다음 저평가된 정도가 벌어져 있는 어떤 종목들, 배당주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당주 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네. 네, 베어링 자산운용의 김지영 매니저님과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제가 좀 궁금한 영업 기밀? 예, 영업 기밀인데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을 하시고 뭐 평소 생활, 그러니까 뭐 매니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랑은 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 일단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네, 투자 아이디어 책 많이 읽어요. 네, 책 많이 읽게 생기진 않았죠. 근데 책 많이 읽는데 책 많이 읽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냥 약간 좀 뭐 범생이? 범생이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김정 매니저 워낙 좀 활발하셔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러실 것 같은. 의외로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시는군요. 네, 고독한 시간 완전 사랑합니다. 네. 일단 책 뭐 가리지 않고 읽는데 뭐 투자, 역사, 뭐 미래 트렌드, 뭐 지정학, 정치, 뭐 우주 관련된 책도 좀 읽었었던 것 같고요. 뭐 여행 뭐 이런 거 닥치는 대로 막 읽어요. 읽는데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같이 투자하다 보면은 쉬어가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 한숨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투자 대가들도 못한 기간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것도 이렇게 뭐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닐 거야라는 이제 위안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좀 예를 들어드리면 뭐 AI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기 전에 또 이 로봇에 또 꽂혀가지고. 의외네요. 그 네. 고배당주 매니저신데, 그런 미래 산업에 관심이 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은 좀 의외다라고 얘기하실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신규 사업을 하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돈과 사람이 뒷받침이 되는 것들은 과거에 돈을 좀 벌어놨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전통 산업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있어야 되는 자원이 거니까요.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위 가치주스럽게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몰입하면 안 되고 실제로 성장성이 어디서 나와서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갖는 게 조금 더 유효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배당에만 몰입돼 있으면 저의 이제 일반 성장주 펀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계속 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이제 찐 배당주 투자자로 제가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기한 거에 또 관심 많으니까 또 주식하시는 분들 다 신기한 거에 좀 관심 많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로봇, 뭐 그다음에 머신 러닝, 알고리즘 이런 것도 관심 많기 때문에 뭐 대량 살상 수학무기 이거 보고 알고리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얘네들이 다 파악을 하고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구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고 그다음 뭐 지정학 관련해서도 책을 많이 좀 읽었는데 최근에 이제 뉴맵이라는 책을 최근에 좀 읽고 있었어요. 데니얼 예긴. 예, 맞아요. 데니얼 예긴이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게 투자 지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또 미래 트렌드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뭐 제목을 보다가 골랐는데 인구의 미래라는 책인 거예요. 이제 한국어 번역이 좀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작년 이전 2021년이었던가요? 2021년이다. 예, 그때부터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 또 큰 그림을 잡으시는데 네. 이제 책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디테일한 건 또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요. 이제 뭐 녹색창에다가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요새는. 네, 그래서 그거 많이 보고 있고요. 유튜브도 요새는 많이 봅니다. 네. 유튜브에 뭐 3%를 예. 포함해서 예전에 그 부자 TV 예. 네, 그것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네, 구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고.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세상 변하는 거를 알려면 이제 사람들 사는 것들을 제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간판들이 뭐가 있나, 광고는 뭐가 붙었나 상당히 세세하게 많이 요즘 봅니다. 소비자들은 뭐를 좋아하나, 뭐가 유행인가. 뭐가 유행인가, 뭐에 관심이 있는가 많이 봅니다. 네. 정작 기업의 뭐 숫자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정보들은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리면 네. 뭐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기본인 거죠? 그거는 이제 업무 예. 시간에 하는 거고요. 예. 이거 말씀드린 건 제 자유 시간에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외에 다른 뭐 제 개인 생활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침에 이제 그 모닝 미팅 하기 전에 운동하고요. 운동을 안 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요. 스트레스를 좀 풀면서 이제 그 미국 시장 전일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대충 파악을 파악하시고. 하고 그다음 모닝 미팅을 1시간을 꽉 채워서 합니다. 네, 하고 이제 저희 그 업무 시간 중에 컴퍼니 미팅 있고 애널리스트 세미나 있고 모니터만 바라보는 시간은 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모니터를 보면 자꾸 손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막 올라가면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네. 내려가면 막 팔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 좀 최소화하고 있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주고 책 보고 일찍 잡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죠. 저랑 비슷하시네요. 대부분 가치 투자 지향하시는 분들이 비슷하실 것 예. 같아요. 네, 삶은 단순하게. 그렇죠. 투자는 고민은 많이 하지만 투자 역시 긴 호흡으로 단순하게. 네. 이런 삶을 지금 이제 거의 25년째 계속 네. 반복해서 네. 예,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역시도 제가 한번 좀 토론을 좀 해보고 싶은 영역인데 이게 아무래도 배당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엔 특이하게 이제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당을 기준으로 늘 우선주가 좀 수익률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만큼 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고 조금 배당금을 더 주니까요. 근데 이 우선주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 의결권이 없는 거를 얼마만큼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우선주의 재평가가 항상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 참 설행설래가 많은데 이 김 매니저님은 우선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가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학문적인 베이스를 저희가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례가 없는 것이라서 이제 이거는 그냥 한국적인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제 보통주냐 우선주냐 어떤 가치의 차이에 있어서는 의결권의 가치가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그럼 의결권의 차이가 좁혀질 때 보통주가 그러니까 괴리도가 더 벌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그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배당 수익률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 회사들이 어떤 이제 괴리도 뭐 예를 들면 80에서 92, 3%까지 왔다 갔다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괴리도를, 과거의 괴리도를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또 그것도 최근엔 좀 맞지 않는 현상이라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근데 일단 우선주에 관심을 보이시는 건 일단 배당 수익률이 좀 현격하게 좀 높이 나오는 경우에 일단 관심을 1차적으로 가지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괴리가 좁혀지는 부분은 크게 기대하시는 부분은
아니 기대는 이제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뭐 예.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 이제 보통주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보통주가 배당 수익이 좀 적게 나온다. 그런데 우선주가 배당 수익이 높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좀 가치 투자 그 내부에서도 조금 과격파 분들은 이 괴리가 다 좁혀져야 된다. 특히 경영진이 좋으면 어차피 의결권을 우리가 행사하고자 하는 니즈가 떨어지는 건데 좁혀줘야 된다라고 해서 우선주를 굉장히 강하게 이왕이면 거의 무조건 그렇죠. 보통주 우선주면 우선주를 택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근데 김 매니저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좀 조심스럽고 겁이 좀 많아서 그렇게 과격하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또 보통주 우선주 둘 다 사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막 찔리는데요. 애매할 때는 이제 다 사는 게 답이다. 뭐 이것도 저는 충분히 그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특히 이제 배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시장 뭐 단기 반등을 했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주 관점에서는 지금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어떤 인플레이션이 과거와 같은 2% 언더로 내려가기는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과거처럼 굉장히 풀려간 시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약간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성과가 좋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동반 하락해서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의 레벨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선별해서 잘 사기만 한다면 결국 주식시장이 현재 어떤 저평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올라가냐에 있어서는 저희는 펀더멘탈이 우수하고 그다음 저평가된 정도가 벌어져 있는 어떤 종목들 배당주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당주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네. 그 고배당주가 많이 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하락장을 거치면서 안 빠진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력적인 타이밍이다. 특히나 이제 시청자분들 생각해서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더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이 배당주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배당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도 동시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향후에 더 많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배당을 주는 회사들을 만나보시거나 그냥 기업들을 만나보시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정말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구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년 전 제가 이제 베어링 조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배당을 얘기하면 우리 투자해야 된다고 돈 없다고 배당을 어떻게 주냐고 찔끔찔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CFO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칼자를 쥐고 계신데 배당하기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재무적인 안정성을 추구를 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라는 게 한 번 내 손을 떠나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CFO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또 사회이사님 중에서는 이것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안전성을 계십니다. 해친다라고 보는 거죠. 재무 안전성에 대해서 저는 그 시각도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10년, 5년 전과 지금의 어떤 한국 기업들의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현금 창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성장을 막 일으킬 만한 투자들이 대안이 굉장히 많았냐? 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현금이 많으시고 그동안 주주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는 주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그런 눈높이나 아니면 이해도 정책들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배당에 대한 시각들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거의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를 좀 많이 빨리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겪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정립이 더 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같을 텐데 그래도 좀 바뀌었다는 건 요구가 더 이제 커졌다에 좀 더 원인이 있을까요?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가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큰 기관 투자자도 요구를 하시고 계시고요. 또 지금은 주식 투자 인구 지금 몇천만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은 더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도 느끼고 계신 네. 상황이시네요. 예. 이제 지금까지 배당주 투자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배당주 투자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이랑 예. 궁합이 잘 맞을까요? 예. 배당주 펀드는 조금, 투자 호흡이 좀 긴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오늘 사서 내일 주식이 오르면 좋겠지만, 배당주라는 거는 조금은 긴 호흡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노후 자금에 굉장히, 특화된 펀드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뭐 예를 들면 하는데요. 퇴직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을 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배당주를 투자를 해서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지만 그 자본 차익이 과 그리고 배당 소득을 갖고 배당주에 또 재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벌어들일 수 있는 자본 차익과 배당금 수익이 쭉 이제 복리로 쌓인다. 이자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재투자의 그런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게 퇴직연금 자산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리의 개념은 다들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는데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감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예. 배당을 진짜 배당이라고 하는 현금으로 계좌에 찍히고 그 현금을 가지고 좀 싸진 주식을 또 사서 그게 또 올라가고 또 배당을 더 크게 받고 사실 이걸 몇 번 해보시면은 배당주 매니아가 되는데 이 첫 고비 두 고비를 잘 못 넘으시면 그거를 말로만 들어서는 선뜻 잘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배당주 투자를 하기로. 좀 안타깝죠. 예.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이제 저도 제 퇴직연금 저희 그 배당주 펀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주가 하락 사이클에서 좀 덜 터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적립식의 묘미라는 게 쌀 때도 사고 비쌀 때도 사서 결국 이제 평단가가 이제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장기 성과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공모펀드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해도 그래도 고배당 펀드들이 대부분 대형 펀드까지 네. 도약을 했었잖아요. 네네. 뭐 신영도 그렇고 베어링도 그렇고 그걸 보면 분명히 장기 성과가 입증이 됐고 그리고 고배당 펀드라고 하는 게 좋은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은 있는데 요 한 몇 년간 이게 물줄기가 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좀 재미없다, 지루하다, 예, 이런 인식이 최근에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많이 안타깝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수익률이 뭐 반짝반짝하는 펀드들 나중에 가서 봤을 때 그걸 반대급부로 이게 굉장히 쪼그라들고 이렇게 성과도 좀 부침 많이 겪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 20여 년간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내일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한 1년, 2년, 3년 봤을 때 이 펀드는 그래도 내가 좀 발 뻗고 자도 괜찮겠네 하는 것들은 결국은 배당주였다는 것이 네. 좀 덜 알려져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예. 네. 그래도 장수 펀드의 상당 부분이 배당 펀드라는 거에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초대 손님들께 공통 질문으로 드리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해야 될 일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가지에 대한 조언을 주십시오. 예, 이거 저도 계속 봤는데요. 다 네.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서도 똑같은 거 되돌이 똑같은 거대로 네. 저는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걸 공통 질문으로 네, 계속 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에 반해서 움직일 때 오히려 조금 더 승률이 높았던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테마주 펀드, 테마주 주식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테마주라는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는 주가 상승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군중의 확신도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거기서 들어갈 때는 뭔가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주 투자 좋습니다. 그런데 테마주를 투자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 이 회사가 이만큼의 어떤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투자하는 거는 괜찮지만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이게 지금 요새 유행이래 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원래 그런 DNA가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극복하거나 뭔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셨던 건가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예. 제 주식 투자에 아니요. 주식 이 업계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식부에 딱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SK텔레콤이 500만 원을 찍던 시절이었죠. 주도주였죠. 예. 네. 그래서 아니야 성장성이 있는 회사 그리고 다들 뭐 테크나 무슨 통신이나 이런 것들 붙는 종목들만 다 하던 시절이었는데 저도 이제 멋모르고 그때는 PA주가 이만큼이가 싸네요 하면서 사자고 그때 그 데이콤 이런 거 사셨나요? 하죠. 네, 해야 된다고 하죠. 예. 그럴 때 이제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좀 몸으로 알게 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경험을 하시면서 경험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타고난 투자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안전마진이라는 거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중장기 기업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싼지 그것들을 확보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장기 동안 알게 되었던 그럼 거죠. 이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하면 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해야 될 일은 사실 개인이 그 어떤 종목에 한 종목, 두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사업 보고서도 당연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감사 보고서의 주석사항도 해서 내 뒤에서 짱돌 날아올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뭐 경영진이 어떤 트랙 레코드를 가졌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 업황이나 뭐 이런 것들 경쟁사나 이게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투자하는 그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돈을 어디서 벌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 건지를 꼭 공부를 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개인 투자자가 가능한 영역일까요? 네. 뭐 그만큼의 시간을 어렵죠. 쓴다는 그렇기 게 때문에 뭐 저희를 전문가인데 왜 수익률이 그러냐고 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가 낫다고 저는 굳게 믿고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를 좀 병행하시거나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 얘기를 뭐 다들 공부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게 사실 기업을 향해 있는 거죠.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근데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서 보고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게 물론 그분도 농담으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모 유튜버께서 그 주식을 사고 그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보는 건 그 회사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뭐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사고 나서 사후에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그만큼 네. 좀 많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순서에 대한 뭔가 그 전후좌우 맥락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자체를 뭔가 비꼬아서 얘기를 하신 건가 싶을 정도로 제가 공감을 했던 건 사실 사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뒤늦게.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도 이제 공부를 여러 기업들을 종목을 하다 보면 대부분 버리는 게 반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해놓고 이제 드랍시키고 또 새로운 걸 찾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또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현실은 이러한데 이상적으로는 공부를 하나 딱 했는데
마침 그게 살만해서 사서 좋았다 이런 거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지만 사실 그 앞에 굉장히 많은 비효율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모두가 이 공부를 하는 게 과연 이게 국가적으로도 맞고 이게 개인적으로도 맞을까? 몇몇 분들은 소화를 하시겠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네, 해요.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대가들이 개인 투자에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당신의 실생활에서 아는 것들부터 시작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집에 어떤 TV나 냉장고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은 어떻고 저 브랜드의 저 제품은 어떻고 이거를 이 채널에 가면 얼만데 이 채널에 가서 뭐 상품권 더 받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사실 때는 그만큼의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왜 분들이 그럴까요? 굉장히 좀 네,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큰 돈이고. 그럼요. 예. 그리고 사람의 행태가 이렇게까지 본캐 부캐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가들의 책을 보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의 온 인류가 계속 반복해서 사실 그 실수들을 해오고 있잖아요. 왜 주식을 할 때면 꼭 그럴까라는 예, 저도 들어서. 좀 의문인데 이걸 또 어디서 제가 좀 읽은 얘기인데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네. 인류가 진화를 할 때 네. 사냥에 굉장히 특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앞에 뭐가 뛰어가면 거기를 막 따라가게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주가라는 건 매일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막 뛰어가는 게 있으면 왠지 따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거기가 뭐 사냥감이 있거나 뭐 네, 네, 그 놈이 없거나. 바로 먹을 거라고 예, 뇌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거는 본성에 저의 이제 DNA에 있는 부분들을 역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예.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아까 그 자기가 잘하는 영역, 실생활 이쪽에서 이제 발굴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후배 중에 이 게임 덕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사업에 종사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게임 덕후의 그 이미지가 강한데 이 친구 주식을 몰라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빠지면 되게 슬퍼하고 올라가면 되게 기분 좋다. 내가 한턱 쏠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좀 남자다운 그런 스타일인데 이 친구가 게임주에 대해서 툭툭 던지는 말은 공부하고 한 말도 아니지만 늘 거의 맞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한참 이제 뭐 NFT가 나와가지고 했을 때 저거는 뭐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저게 게임 회사들이 자기 수익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왜 주식이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고 주주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한참 NFT가 그 정말 떠오를 때 그때 얘기를 했었었고 대신 이 친구가 그 우마 무스메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이거 카게임이 들고 오니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보다 서브컬처 게임에 이 한국에 깔려있는 이 밑바탕에 저변들이 생각보다 커서 그걸 아마 확인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카게임이 올라가고 우마무스메 매출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일매출 깜짝 150억을 놀랐어요. 찍는 걸 예. 보면서 그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 친구는 게임주 위주로만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성적인 면도 너무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뭐 다르게 태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좀 있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역 하나 고수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그 통찰력을 발휘를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또 하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주위에 이제 제 또래의 중년 아줌마들의 그 보시면 생활용품 있잖아요. 네. 생활용품이나 뭐 미디어나 드라마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촉이 좋으신 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아줌마 아니기 때문에 맘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맘카페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염탐을 하는 이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면 거기에 이제 진짜로 핵심적인 정보가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배당 투자의 달인 김재영 매니저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청자분들께서 이 배당 투자의
효능 그리고 어떻게 실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